휴전이라더니 왜 또 공습, 가자지구 상황 한 번에 정리.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가자지구라는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근데 막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공습 얘기도 나오고 휴전 얘기도 나오고 국경이 열린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을 딱 하나의 흐름으로 시간 순서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명하고 바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자지구가 어떤 곳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땅인데 한쪽은 이스라엘, 아래쪽은 이집트랑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오랫동안 봉쇄 상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물자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사람도 쉽게 못 나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피할 곳도 도망갈 길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피해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 배경을 조금만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는 예전부터 아랍계 주민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일부는 가자지구나 요르단강 서안 같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시기를 대추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대로 이스라엘 쪽에서는 오랜 박해를 겪어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세운 역사적 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양쪽 기억과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땅을 빼앗겼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살아남기 위해 세운 나라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출발부터 서로 상처가 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경 문제, 영토 문제, 예루살렘 문제,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가자지구는 그 갈등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공간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단순히 군사 충돌이 아니라 역사, 종교, 정치가 모두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분쟁 지역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이번 전쟁의 출발점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무장 세력이 침투하면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12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250여 명의 인질을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면서 대규모 군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가자지구에는 강한 공습이 이어졌고 하마스 측도 로켓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충돌이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가자지구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점이었어요. 피할 공간이 거의 없다 보니 민간인 피해가 급격히 늘어났고 병원, 학교, 주거지역까지 전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식량, 물, 약품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인도적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중재에 나섭니다. 목표는 간단했어요. 일단 총부터 멈추게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휴전 합의입니다. 휴전 이야기가 처음 크게 나온 건 2025년 10월 초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멈추는 협정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총격 중단과 인질, 포로 교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며 국제사회가 중재한 단계적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진행됐습니다. 이 휴전으로 갑자기 평화가 온 게 아니라 계속된 충돌과 피해 속에서 겨우 만들어진 일종의 위기 멈춤 버튼 같은 거예요. 합의 내용에는 전투 일시 중단, 인도적 지원물 자반입 확대, 인질 문제 협상, 국경 통로 일부 재개방 같은 조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은 이제 다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일단 멈추고 다음 단계를 논의해보자. 이런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라파 검문소입니다. 이곳은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국경 통로예요. 지도만 보면 이집트랑 붙어 있으니까 이집트가 열고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는 공중, 해상, 육로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통제 영향 안에 있고 이집트 쪽 국경인 라파도 안보와 물자, 통제 문제 때문에 이집트 단독으로 마음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사람 이동, 물자 반입, 특히 의료 후송 같은 건 이스라엘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뉴스에서 이스라엘이 라파 개방을 허용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즉 행정적으로는 이집트 국경이지만 실제 운영은 이집트, 이스라엘, 국제기구까지 얽힌 복합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문소가 열리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면 다친 사람들이 외국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나갈 수 있고 구호물자도 들어올 수 있고 흩어진 가족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전쟁 중에는 이 통로가 유일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1월 30일 이스라엘이 발표를 합니다. 라파 검문소를 2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열겠다. 이건 정말 큰 뉴스였어요. 휴전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조치로 이어진다는 신호였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나 하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료가 시급한 환자 가족들한테는 이 소식이 거의 희망 그 자체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월 31일 라파 국경이 열리기 하루 전이었어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여러 지역을 공습합니다. 가자시티의 주거지역, 경찰서 건물, 그리고 남쪽 한 유니스 쪽 난민 텐트촌까지 폭격이 이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AP통신 보도에서 현지 병원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3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와 여성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가자지구 주민들 마음은 정말 복잡합니다. 휴전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겠구나,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특히 라파 검문소가 열린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공습 소식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멈춘다더니 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휴전 소식이 나왔을 때 잠깐이라도 마음이 풀렸던 사람들에겐 다시 들려온 공습 소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계속 전쟁이 이어졌다면 모를까? 이제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순간에 다시 공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안이라기보다 다시 위험해졌다는 충격과 허탈함, 그리고 깊은 피로감입니다. 전쟁은 총성이 들릴 때만 무서운 게 아니라 기대가 무너질 때 더 무섭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깨지는 순간 사람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복잡한 감정 속에 있습니다. 피할 곳은 없고 멀리 떠날 방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밤은 괜찮을까를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완전히 희망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파 검문소 부분 개방 소식입니다. 위험이 다시 커졌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저 길이 열리면 누군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친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하나로 버티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무장 세력의 움직임과 위협 징후가 확인돼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라파 근처 땅굴에서 무장 세력 8명이 움직였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 그 근거였죠. 즉 자신들은 공격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위험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어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휴전 상황에서도 무장 조직의 활동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휴전과 별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상황을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민간인 거주 지역이 공격받은 건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는 겁니다. 즉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에요. 하마스는 특히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행동은 휴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합의를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은 쪽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 상대가 먼저 어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휴전이라는 틀은 남아있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상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휴전 중인데 실제로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상태, 희망적인 조치와 파괴적인 사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불안정한 국면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국제사회의 역할입니다. 유엔 같은 기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휴전이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중재하고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압박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전쟁을 멈추게 하긴 어렵지만 인도적 지원 통로를 확보하고 휴전 상황을 감시하고 국제 여론을 형성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트럼프가 주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세계평화위원회라는 구상인데 가자지구 같은 분쟁 지역의 휴전 이행과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기구는 유엔처럼 이미 자리 잡은 국제기구라기보다는 아직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향력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이해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단순히 어디를 폭격했다는 사건 하나만이 아닙니다. 휴전 소식으로 잠깐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공습 소식으로 분위기가 뒤집히고 그 와중에 라파 검문소 같은 통로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지역에서는 희망과 절망이 하루 차이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하나하나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을 그대로 흔들어 놓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군사 움직임, 외교 발표,
정치적 입장이 먼저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은 안전할까? 결국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정치와 군사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것. 우리가 이 소식을 단순한 전황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